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업로드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총선 이후에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국론이 분열될 대로 분열되고 지금 발전을 하고 좀 밑바닥을 치고 올라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남북이 갈려있고 좌우가 갈려있고 경상도 전라도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별의별 이유와 원인을 대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화된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특히나 우리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또는 자유우파라는 분들은 좌익 종북 세력들이 나누어 둔 보수와 진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스스로가 함몰되어 있고 무엇이 보수고 무엇이 진보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잘못된 이름표를 달고 지금껏 다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공산주의를 미워한 말이 인민민주주의요. 그 인민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로 혹은 이제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옷을 덧입혀서 공산주의를 감추고 숨기는 용어 혼란 전술에 아직도 속고 있으시다면 제 방송 보시고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 있어 온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 이념들 가운데 가장 악마의 것입니다.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난폭하며 가장 잔인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마의 산실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상 흑사병도 죽고 십자군 전쟁으로도 죽고 했습니다마는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캄보디아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이런 공산 세력들이 점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명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이 좌파, 좌익, 공산주의 이념에 몰입을 해서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NLPD야, National Liberalization and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부르짖던 그 운동권 아이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평에서 내려보내던 지령을 받아서 북에서 찬양하고 있는 남조선 적화 혁명 전략을 그대로 앵무새 외우듯이 답습을 해왔고 소위 김일성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 혁명 사상이 입각한 남조선을 통일해보겠다고 하는 흐무맹랑한 개꿈에 허망한 꿈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던 것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파로서의 틀을 만들고 김정은이를 살려주는 대신에 남북 공존이다라는 이 허망한 길을 걸어온 좌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에서 사시다가 벌써 22년 전에 대한민국 땅을 밟으셨던 김태산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김정은을 살려주고 남북 공존의 길을 택한 좌파들입니다. 요즘에 보수들 속에서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는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당장 적화 통일이 된다고 틀에 박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좀 색다른 글을 쓰게 된다. 김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좌파들은 한국식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거야 좌파들은 김씨 가문에 충성하는 자들이니까 응당하다고 누구나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흡수 통일을 반대하는 최고의 이유는 북한 대남 연락소 문서고에 있는 간첩 명단, 충성 맹세한 자의 명단, 노동당에 몰래 가입한 자들의 명단,
북한 여자 끌어안은 자의 명단, 친북단체 가입자 명단 등 수백만 명의 역적들의 이름이 적힌 증거자료가 쏟아져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4.3 사건을 비롯한 4.19, 5.18 등으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과연 저희들의 죄상이 공개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국자라고 흔들대던 자가 거물급 간첩이고 대단한 정치인이라던 자가 반역자이고 각종 민주화 유공자라던 자가 뻥쟁이였고 청렴하다던 목사와 신부가 북한 여인의 품에서 뒹구는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면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좌파들은 정은이가 살아야 자기들도 살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한국, 미국 주도의 흡수 통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베트남식 적화 통일은 찬성하는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 반대합니다. 그 이유 역시 좌파들이 자기들의 목숨과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한국 좌파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제는 좌파들이 정권은 물론 국가의 모든 분야를 깔고 앉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며 국가와 기업들의 돈을 수없이 착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의 한국은 종북, 친중 좌파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상천국, 낙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국을 깔고 앉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공산당이 좌파들의 그 많은 돈과 재산과 권력을 그냥 두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재산과 돈 많은 자들은 절대로 수령에게 충성하지 않으며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좌파들이 해외에 빼돌린 돈까지 모조리 빼앗고 위험 분자로 몰아서 북으로 추방할 것입니다. 북으로 추방되면 개천 수용소라는 아주 지상 낙원이 있어요. 요독 수용소보다 더 환경이 살기가 열악한 곳인데 개천 수용소로 가면은 살만 나겠죠.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한 자들과 노동당에 입당한 자는 그냥 두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도 자기 정부를 배신한 그런 배신자들은 북한 같은 독재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종북들을 남한에 깔고 왔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 더 이상은 더는 살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말이 토사구팽이란 말이다. 그러면 북한에 충성했던 이재명 같은 아이들은 그냥 둘 것인가? 역시 아니다. 만약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해방 후 김일성을 따라 북으로 갔던 자들의 말로를 보라. 머리 좋고 쟁쟁한 사상가들과 지식인, 군인, 문화인들이 적지 않게 김일성을 따라갔지만 살아남은 자는 몇 명밖에 없었다. 독재자에게 항복하고 개처럼 충성한 자들만 인생 마지막까지 한직에서 구차하게 목숨만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연 이재명같이 돈 많은 거물들을 북한에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대우해 줄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단지 가진 재산 모두 바치고 개처럼 충성을 맹세하면 어느 지역에 힘없는 부지사 자리 하나 던져주고 감사하다가 자기 패거리들끼리 모여서 술자리만 몇 번 해도 장성택처럼 반역자로 몰아서 고사총으로 찢어버릴 것이다. 현존하는 수많은 친북단체들은 전 재산 몰수하고 강제 해산시킬 것이며 교회와 성당과 사찰들도 전 재산 몰수와 폐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지시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추방으로 피와 눈물이 강을 이룰 것이다. 50년 전에 베트남을 보라. 그때 가면 한국에서의 보트 피플은 50여 년 전 베트남의 보트 피플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다. 즉 북한에 충성했던 돈 많은 좌파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행렬로 바뀔 것이다.
좌파들은 김씨 독재 가문이 자기들에게 따르던 빨치산들과 노동당 간부들을 어떻게 처형하는지로 보았고, 조카 통일이 되면 자기들이 설 자리와 재산과 자식들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좌파들이 적파 통일을 찬성하겠는가? 아니다. 돈과 권력, 자유를 맛본 자들이 공산사회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이다. 그래서 좌파들은 자기들의 목숨줄인 김정은의 체제도 유지시키고 또 자기들의 권력과 재산과 자식들의 미래도 지켜내는 방법, 즉 남과 북이 분열하여 공존하는 민족 반역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보수 가면을 뒤집어쓴 국민의힘 당도 좌파들의 반통일의 길에 동참하는 똑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적화 통일이 두려운 좌파들은 언젠가부터 미군 나가라는 소리도 잘 안 한다. 미군이 있어야 북중으로부터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바로 좌파들인 것이다. 물론 김정은과도 남북이 서로 같이 공존하자는 물밑 모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정은도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의 국호를 인정했고 엊그제는 남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 지뢰를 깔았다. 2024년 5월 3일 김태산. 이 김태산 선생은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2년도에 우리나라 공항으로 직접 가족들과 함께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또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 당시 2002년도는 우리 조직이 계속해서 97년도 그렇군요.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어찌됐든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던 저희들은 당시 공항이 뭐 안보가 뚫렸다, 공항에 뭐 큰일이 났다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요원이 침투해 들어온 걸로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봤더니 체코에서 들어오셨던 바로 김태산 선생과 그 가족 일행들의 대담한 탈출기와 무사하게 안착했던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 자유를 찾아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오셨던 김태산 선생도 어느덧 이제는 70이 넘은 초년의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순식간에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을 살려주고 남북 공존의 길을 걷는 좌파들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얼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북에 대해서 막연한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바보 얼간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북은 우리와 민족이 같지 않습니다. 이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국으로 우리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격침시켜야 될 원수의 나라라고 지난 연말 12월 28일 날인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북을 갖다가 매개물로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 상대로 핏발이를 하고 있는 이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 이들은요 본인들만 본인들의 가족과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지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 이제는 아셔야 될 텐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불쌍하고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에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는요 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진 것보다도요 그리고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이런 거 부자 가난한 자 이거 나눠지는 것보다도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뭔고 하니 우파 진영도요 아직도 이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박정희의 정신, 이승만의 정신, 전두환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정치 집단이라고 커다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요, 김대중 키즈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찬미하는 자들이에요. 결코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위국 헌신 정신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부국강병의 정신, 또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건국하고자 했던 그런 창의적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은 일도 없는 사람들이 현 정부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선 시간에 1시간 25분 동안 길고 긴 얘기죠. 1시간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라도 설명을 안 해드리면 국민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안 풀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애청자분들의 의견과 함께 모아서 조사했던 바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요. 이제는 좀 국민들께서 수준을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게 되는데, 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서 남들이 어어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어어 하고 있어요. 부안해동이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적들의 과오가, 적들의 실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가면요, 나라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매우 걱정되는 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착륙하면 괜찮은데요. 가다가 이렇게 하고 딱 꼬꾸라지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섬들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모시고 섬기고 그분들을 또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 이하 강요들과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 말이야, 국민들이 주는 월급을 얻어먹는 주제에 국민을 능멸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갑질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정신들 차릴 것인가?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시건방 그만 떨기 바라요. 그리고 건방진 고압적인 태도 유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인격과 학력과 재력을 가지신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알량한 무슨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이따위 시험 붙어서 공직에 줄치렀다 해서 그런 시건방을 떨면은 아니 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특히 그 시건방과 교만 방자함에 벌써 지금 국민들이 넌더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건방을 떨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들 하지 마시기 바라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럼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뢰 상실 이코르 버림,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모르시고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종말이 결코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횡포를 부리고 행패 부리고 떼쓰고 국민 알기를 모처럼 아는 그런 식의 행태를 계속 벌인다. 그러면 공부들 해보셨죠? 공도동망이 됩니다. 더불어 함께, 다 함께 동시에 다 자빠져서 죽습니다. 공도동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될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배운 것과, 즉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실전에서 현장에서 하는 행동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 국가정보기관, 국가의 이 뇌동맥, 신경조직의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원 같은 조직은 물론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뭡니까? 지금처럼 운영할 것 같으면 뽑으나 마나한 것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런 그 좌파들도 하도 행태가 나쁩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야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관련된 얘기 제가 또 이제 따로 하겠지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북을 정복 못한다면 길이길이 후대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처먹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찬스가 어떻게 또 오겠습니까? 그런데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무상급식, 친환경, 건강식단, 일식삼찬, 국립호텔로 가서 그 무상급식 식반을 먹으면서 반성을 해보면 알겠죠. 그러나 후회 한들 늦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 또 회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